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힌 일이라서 이렇게 글을 한번 써봤어요. 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 안 계시지만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 어렵지 않게 혼자 살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그렇게 홀로 대학교를 다니며 그 누구의 축하도 받지 못하며 졸업을 했죠. 졸업한 후 중국어과인 저의 전공을 살려 비즈니스 호텔에서 호텔리어로 근무하게 되었어요. 일을 하다가 남편도 만났고요. 남편은 늘 자주 오는 VIP 손님이었습니다. 늘 열심히 일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멋지다고 생각하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부모가 없는 저에게 시댁 식구들은 온전히 저의 가족이 되어주었어요. 부모가 없다고 저를 반대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정말 오산이었죠. 오히려 더 살뜰히 챙겨주시고 아껴주셨어요. 부모님 외로 처음 받아본 사랑에 그저 얼떨떨하기만 하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어머, 어쩜 이렇게 잘 자랐어. 돌아가신 너의 부모님들이 보면 정말 기쁘시겠다. 이제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잘 지내보자. 네 이야기 듣고 참 많이 울었다. 아무리 조금 컸을 때라고 한들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 자랐다 자랐어, 우리 집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부모님이 생긴 것 같이 너무 좋아요. 정수 씨랑 결혼을 하게 된 건 정말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 알아주셔서요. 그리고 친엄마처럼 잘 모실게요. 지켜봐 주세요. 엄마랑 유리랑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내가 더 좋은데? 고마워. 엄마도 쉽지 않았을 텐데 유리 이야기 누구보다 가슴 아파해주고 공감해줘서. 내가 우리 엄마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엄마라면 유리한테 더 잘해주실 것 같았거든. 고마워요, 정말. 고맙긴. 이렇게 잘 자라기 쉬운 줄 아니? 얼마나 속상했을 거야. 그래도 대학교도 가고 혼자 힘으로 얼마나 잘 살았어. 내가 다 뿌듯하다. 참 곱다 고와.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지내보자. 알겠지? 내가 친엄마처럼 잘해줄게, 유리야. 나한테 기대렴. 그렇게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누구보다 친엄마처럼 결혼 준비도 제 옆에서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안 계시는 절 위해 결혼 준비도 살뜰히 도왔죠. 참 어떠한 것으로 이 감사함을 다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죠. 남편 쪽도 친척분들이 거의 안 계셨기 때문에 친한 친구들만 간단히 초대하여 결혼식을 진행하였어요. 제 친구들도 항상 어렵게 살아온 저에게 시댁 잘 만났다며 어찌나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는지 기분이 좋았죠. 그 정도로 전 시집을 잘 갔습니다. 남에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과분한 사랑을 주었거든요. 어머, 너희 시어머니 너무 좋으시다. 어쩜 널 딸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네 남편도 그렇고 복 받았어. 이제 행복하게 살아. 앞으로 꽃길만 걸으란 말이야. 너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안 그래? 이게 다 이러려고 그렇게 힘들었나 보다 생각해. 고마워. 그래야지. 정말 좋은 남편 시부모님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결혼식 와줘서 너무 고마워. 밥 꼭 먹고 가. 아유, 기집애. 부럽다.
남편 인물도 훤해. 시어머니 자리도 좋아. 이제야 네 인생이 필요나 보다. 여하튼 너무 축하해, 유리야. 친구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고 전 참 뿌듯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전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나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한석 후 집 근처에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얻어주셨죠. 이 부분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본인보다 제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 같았거든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마웠죠. 아유, 그래도 너희끼리 둘이 살아봐야지. 신혼인데 네 마음은 너무 고마워. 요새는 시어머니랑 살기 싫다고 하는 판인데 어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니? 마음만 받을게. 그래도 신혼이니까 정수랑 알콩달콩 살면서 예쁜 모습 오래가길 바란다. 에이, 어머니는 이제 제 엄마나 다름없는데 정말 함께 살아도 너무 좋아요. 어머니도 참 항상 너무 배려하셔. 아니야. 가끔 와서 저녁이나 먹고 가. 엄마는 그거면 돼. 그리고 너희들이 잘 사는 게 엄마는 가장 행복한 일이란다. 알겠지? 역시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신세대스러운 엄마는 없다니까 정말. 고마워요, 엄마. 나 유리랑 정말 잘 살 테니까 지켜봐 줘. 그래, 너희가 잘 살면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딴 말 말고 그냥 행복하게만 살아. 유리한테 잘해주고 너, 알겠지? 당연하지. 유리는 내가 살뜰히 아낄 테니까 엄마는 걱정 말아요. 이럴 때 보면 내 엄마인지 유리 엄마인지 모르겠다니까. 이제는 유리 엄마도 되지. 안 그러니? 유리야, 그저 그냥 친정엄마라고 생각하고 어려워 말고 뭐든지 다 얘기해. 알겠지? 네, 어머니 감사해요. 말씀만이라도 정말 힘이 되네요.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참 고맙습니다, 정말. 결국 저희는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시댁과 그렇게 멀지 않은 집이라 일 끝나고 가끔 시댁에서 저녁도 먹고 하며 가깝게 지냈어요. 부모님 생각이 안 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솔직히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정말 무슨 복이 있어 이런 시부모님과 남편을 만났을까 하는 마음에 매일매일이 행복했거든요. 평생 행복만 하겠구나 싶었을 생각을 하던 그때 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떼야 할 일이 있어서 서류를 떼는데 남편은 초혼이 아닌 재혼이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3번째 부인이었죠. 처음 이 서류를 보고 정말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조작된 서류인가 싶을 정도로 믿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남편과 시어머니가 알면서도 나한테 말을 안 했지? 사실 재혼이라는 충격보다 그냥 저를 속였다는 거에 대해서 더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말이 아니었죠. 이게 뭐야? 아니, 자기 재혼이었어? 그런 말을 했어야지. 아이는? 어떻게 이런 걸 속여? 자기가 나보다 6살이 많지만 진짜 설마 했어. 그래도 그렇지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라고. 어떻게 나를 감쪽같이 속이냐고. 미안해. 때가 되면 말하려고 했어. 재혼이라는 걸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리고 누구보다 행복해하는 네 얼굴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정말 미안해. 용서해 주라. 이제 다 말할 수 있으니까 제발. 용서? 이게 용서로 가능한 일이야? 당신은 날 기만했어.
아니,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그 순진무구한 얼굴을 하고 얼마나 재밌었니? 참, 난 자기가 날 속인 거에 대해서 화가 치밀어 올라. 알아? 어떻게 날 속일 수가 있어? 당신이 인간이야? 미안해,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신 너 속이는 일 없을 거야. 어?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남편은 늘 말하려고 했지만 저의 모습을 볼 때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도 정말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누구한테 말하자니 내 얼굴에 침 뱉는 꼴이라 말도 못하고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죠. 남편의 재혼이 문제가 됐다기보다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차마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매일매일 저에게 사죄를 했어요. 결국 이 일은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죠. 그렇게 저를 예뻐하던 시어머니도 달리 보이더라고요. 어쩜 감쪽같이 날 속이고 그렇게 시치미를 뗄 수 있는지 말이에요. 사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어머니에게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렇게 친엄마처럼 본인을 생각하라고 했던 사람이 어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속였는지 용서를 할 수 없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 둘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어요. 정수한테 들었어. 미안하다. 나라도 말을 했어야 했는데 혹시라도 네가 어찌 생각할까 늘 노심초사였었어. 정말 미안해. 그래도 그렇죠. 어머님은 얘기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요? 미안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내가 진짜 후회가 된다. 그래도 우리 정수 불쌍한 애야. 그러니까 용서해 주렴, 응? 뭐가 불쌍한데요? 속임수의 소가 결혼한 전 안 불쌍하고요? 그래서 잘해주셨던 거죠? 아들이 3원째니 혹시라도 문제 생길까봐 그렇게 잘해주셨던 거 아니에요? 전 이제 어머님의 진정성마저 의심이 들어요. 어쩜 그렇게 실망을 주시는지. 내가 다 얘기하마. 우리 정수가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야, 어? 그러니까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주렴, 유리야. 제가 이렇게 모질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막상 어머님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저한테 잘해주시던 게 생각이 나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차마 용서가 되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큰 것도 속이는데 다른 거라고 못 속일까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이렇게 내가 슬퍼할 때 누군가에게 기댈 수조차 없다는 게 더 슬펐죠. 부모님이라도 살아 계셨으면 이럴 때 마음 놓고 가서 펑펑 울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니 눈물이 주체 없이 흐르더라고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세상에 혼자 동떨어진 사람 같았어요. 힘들었습니다. 무릎을 왜 꿇으시는 거예요? 얼른 일어나세요. 어머님이 이러면 제가 불편해서 어떡해. 네? 일어나세요, 얼른. 미안해. 사실 우리 정수 와이프들 결혼하고 보니 어쩜 이리 처복도 안 따르던지 둘 다 사별이다, 정수도. 거의 반 미친 사람이었지. 멀쩡한 와이프들 잃고 제정신이었겠니? 이혼도 아니고 사별이란 것을 너한테 꺼내기 어려웠을 거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그래도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 정말. 사별이라뇨? 그럼 전부인 둘 다
죽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우연이... 그래도 말씀은 하셨어야 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정말. 거의 반 미친 사람처럼 지내다 널 만난 모양이야. 어찌나 밝아지고 달라지던지. 내 욕심에 차마 그 얘기를 꺼내게 할 수 없다고 했었어. 네가 떠나갈까봐 불길하다면서 말이야. 나도 널 보니까 욕심이 나서 그만.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그런 얘기를 했으면 제가 왜 떠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절 뭘로 보고. 저도 부모님 여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다 아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너무해요,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이것밖에 없구나. 우리가 거짓말했다고 생각 말고 그냥 노파심에 말을 하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정말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모자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우리 정수 이제서야 웃는데. 그리고 나도 널 딸처럼 생각했어. 정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어머니의 말이 참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봤던지라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큰 줄 알았거든요. 사별을 했다는 소식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정말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마음이 찢어졌겠다, 고통스러웠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아픔을 가져서 그런지 저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해 주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속이고 결혼한 거에 대해서 남편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도 생각해 봤어요. 본인이라고 마음이 편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힘들다 보니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던 남편도 안쓰럽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래, 오죽했으면 속였겠어 라는 생각 말이에요.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숨겼던 거야? 사실대로 말해줘. 내가 이해 못 해줄 줄 알고 그랬던 거야? 평생 숨기려고 했어? 미안하다. 정말 평생 숨기려고 하진 않았어. 항상 말해야지 하면서 말 못했어.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는지. 첫째 와이프도 자동차 사고로 갑작스레 떠났고, 그러다 두 번째 와이프도 마찬가지로 사고로 죽었어. 이런 얘기를 내가 어디 가서 하겠어? 널 만나서 정말 말하고 싶었는데 네가 불길한 놈이라고 할까봐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두 번이나 이런 일을 겪으니까 말이야. 진짜 미안하다 정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불길한 놈이라고 떠나가도 좋아. 네 선택 존중해. 미안해. 어떻게 날 그 정도로밖에 안 봐? 나도 부모님 여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당신 마음 이해 못할까봐? 너무한다. 날 그 정도 여자로밖에 안 본 거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나한테 털어놓지, 나도 미안해. 당신 아픔 들춰내서. 제가 부모님을 여일 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죠. 이 아픔을 품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남편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상상이 갔고요. 전 남편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픔을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요. 그렇게 저희 사이는 더욱 단단해졌죠. 오히려 전보다도 더 서로의 마음을 공유한 채 단단해져 갔어요. 나와 같이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 날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었구나 싶기도 하면서
이게 운명인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시어머니 또한 곁에서 지켜보는 내내 마음을 졸였을까 생각도 들었죠. 너무 고마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참 부끄럽다 너한테. 이렇게 내가 또 빚을 지네. 항상 마음에 빚이 있었는데. 아니야. 그렇게 생각 마. 나도 미안해. 너무 내가 모질게 말했지? 자기 마음도 참 안 좋았을 텐데. 그래도 우리 이제 다 잊고 새 출발하는 거야. 내가 자기 아픔까지도 감싸줄게. 자기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알겠지? 어머니도 마음 많이 졸이셨을 텐데. 오늘 저녁 엄마네서 먹을까? 아마 우리 잘 풀었다고 하면 좋아하실 거야. 그러니까 저녁 먹으러 같이 가자. 엄마 좋아하실 거야. 그동안 어머님도 마음고생 하셨을 생각에 어머님네로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저희가 잘 풀었다고 말씀을 드리니 어머님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의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참 저조차도 마음이 좋아졌죠. 이 일은 이렇게 그냥 덮기로 했습니다. 사별이고 재혼이고를 떠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남편의 마음을 저도 알 것 같았기에 더 이상 따지고 들지 않기로 다짐했죠. 그리고 내가 옆에서 정말 잘 지켜줘야겠다고 생각도 했고요. 어머님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모든 마음이 다 덮어진 건 아니었지만 일단은 덮기로 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파본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은 찜찜했긴 했죠. 아이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유리야, 네가 있었어. 고맙다.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며느리 최고다 정말. 아니에요. 제가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어머님도 이제 염려 그만하시고 우리 예전처럼 잘 지내보아요, 어머니. 고마워 정말. 우리 정수가 무슨 복이 있어서 너같이 곱고 착한 애를 만났는지. 나도 여한이 없다 정말. 고맙다 유리야.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서로 아픔 가진 사람끼리 만났으니 더 배려하며 살아보도록 할게요. 어머님도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다 도와줄게. 너희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아유, 얼마나 보기 좋아. 이제 내가 두 발 뻗고 자겠다. 시어머니는 참 좋아하셨어요. 저도 그래 좋은 게 좋은 거구나 생각을 하기로 했죠.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고 전 임신을 했어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라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할까라는 생각에 제가 더 들뜨더라고요. 우리에게 찾아온 축복 잘 지켜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남편에게 깜짝으로 놀래주려고 집에서 준비를 했어요. 퇴근 후 돌아온 남편은 온 집안이 축하 파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줬죠. 이게 다 뭐야? 무슨 좋은 일 있어? 풍선이며 케이크며 자기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님 우리 오늘 무슨 날인가? 자기 아빠 됐어. 축하해. 7주 됐대.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되는 거라고. 자기 어떻게 생각해? 놀랍지? 뭐? 임신? 그럼 임신을 했단 말이야?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조심했잖아. 어떻게 임신이 되지? 아,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남편은 그렇게 좋아하는 표정보다는 놀란 표정이 가득했죠. 사실 그 모습을 보고 실망스러웠어요. 그 누구보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좋아하긴커녕 오히려 놀라고 수심이 가득한 표정이었거든요. 속상했어요. 자기
그 표정 뭐야? 안 기뻐? 아니, 난 자기 엄청 좋아할 줄 알았는데. 자기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가지면 좋지 않아? 아니, 그렇기도 한데. 너무 갑작스러운 임신이니까 그렇지. 아직 우리가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 있나 싶기도 하고. 다들 그렇게 부모가 돼가는 거지. 너무 실망스러운데? 자기 표정이? 난 엄청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안 기쁜 거야? 아니야. 기뻐. 그냥 좀 당황해서 그래.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익숙해지겠지. 오늘은 너무 갑작이라 약간 당황스럽네.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실망한 기색이더라고요. 딩크는 아니었지만 아이에 대해 한 번도 서로 얘기해 본 적이 없던 터라 남편의 마음을 내가 잘 몰랐던 걸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어머니한테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날 어머님께도 얘기를 드렸죠. 하지만 남편과 함께 어머니도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액션을 취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저희 임신했어요. 이제 7주래요. 어머니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기분 얼떨떨 하시죠? 뭐? 임신? 아니, 계획한 거니? 정수가 그러자고 해? 아니, 어떻게 임신이? 싫은 건 아니지만, 좀 놀랍구나, 갑자기. 정수 씨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임신이 별로 좋진 않으신가 봐요. 애가 섭섭하겠어요. 그래도 생긴 생명인데. 아니, 당황스러우니까 그렇지. 너희끼리 알콩달콩 더 살다가 가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나 빨리 애가 생겨서. 그래도 정수 씨 나이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생긴 게 잘 된 것 같아요. 어머님도 이제 할머니 될 준비하셔야죠. 애 있으면 얼마나 고생인데. 네가 몰라서 그래. 그렇게 너희끼리 알콩달콩 사는 게 없어진다니까. 다 짐이다, 정말. 에이, 짐이라뇨. 어머님, 정수 씨가 짐인 적 있어요? 자식인데요, 뭐. 그래도 전 너무 설레는 거 있죠? 누구 닮았을까 하고요. 아이가 짐이라는 말에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았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사실 마음속으론 좀 불편했지만요. 그래도 어머님과 남편도 시간이 지나면 차차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왜 어머님과 남편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조만간 알게 되는 사연이 발생했죠. 남편과 어머니는 저에게 실망감을 표한 게 미안했는지 임신을 했으니 보신을 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좀 미안했나 싶기도 했고 저 역시도 맛있는 거 먹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알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그때 그렇게 반응한 게 좀 걸리셨나 봐. 나도 그렇고. 오늘 너 보신 시켜주러 가자는데? 같이 갈 거지? 어때? 나야 좋지. 그래. 나 사실 그날 어머님이랑 오빠한테 너무 실망했어. 이제 좀 정신이 들어? 뭐 놀랄 수야 있지. 그래도 어쩜 생긴 아이한테 그렇게 실망을 할 수가 있어? 뱃속에서도 다 듣는데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 해. 알겠지? 내가 미안해. 생각이 짧았어. 참 철없지. 일단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서 자기 기분도 풀고 그러자.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을 따라 오골개집을 따라갔죠. 시어머니는 미리 오골개집을 예약해 놓으셨더라고요. 으리으리한 오골개집에 도착을 한 후 식전 화장실에 먼저 들려 손을 닦으려고 했어요. 어머님과 남편에겐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했고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어머님이랑 당신 먼저 드실 준비하고 있어요. 와, 너무 맛집 스멜 많이 나는데요? 기대돼요. 그렇게 화장실에 갔는데 아까 저희가 등장할 때부터 자꾸 저희 쪽을 힐끔거리는 종업원이 제가 화장실에 가자 절 뒤따라 들어오더라고요. 뭐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싶어 거울을 보며 확인하던 찰나 종업원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혹시 시댁 사람들이에요? 남편? 시엄마? 아, 제가 오지랖인 걸 알지만요. 혹시 저 사람들 모르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남편이랑 시어머니 되시는 분인데 뭐 아시는 분들이세요? 아까부터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종업원이 해준 말에 전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패닉에 빠져 있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식사를 하는데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대충 식사를 마치고 전 알아볼 것이 있어 다음 날이 되어 남편과 시모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보험 여부를 확인하러 사무실에도 들려야 했고요. 저도 모르게 들어져 있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이 있더라고요. 무려 4억짜리로요. 제가 죽으면 이 모든 보험금은 남편에게 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서야 종업원 말이 다 와닿더라고요. 사실 그날 종업원이 해준 얘기는 남편이 지금 보험 사기로 인한 조사를 계속 받고 있고 본인은 전 와이프의 아는 언니라고 했어요. 사실 그날도 그 동생이 남편이 무섭다, 이상하다는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망보험금 들어져 있는 거 알아봐요. 저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 줄 알아요? 내 아는 동생도 그렇게 죽었다고. 내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첫 와이프도 그렇고 내 아는 동생도 그렇고 다 사망이 교통사고야. 안 그래요? 저 사람들 수법이야. 알아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좀 제대로 알아봐요. 혹시라도 큰일 치르기 전에. 아유, 무서워라. 얼굴 뻔뻔히 저러고 돌아다닌다니. 참 이래서 나쁜 놈들이 더 잘 사는 세상이라니까. 내 아는 동생이 얼마나 착했는데 부모도 없이.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 그럼 그건 중대 범죄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저렇게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난들 알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법망을 다 피해간다고. 경찰도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 못 집어넣는 거지. 하여튼 잘 알아보고 빨리 끝내요. 내가 내 동생 같아서 하는 얘기니까. 혹시 그쪽도 부모가 없어요? 저 사람들 수법이라니까. 남편의 전 와이프도 부모님이 안 계셨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뒤탈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람만 골라 결혼했더라고요. 그리고 전 언제 차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두려움에 떨었죠. 어떻게 밝혀낼까 이 생각을 하다가 너무 무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바람에 아이마저 유산을 하고 말았죠. 제가 유산을 하자 남편은 위로를 해준답시고 좋아했지만 전 그거마저 소름이 돋더라고요. 유산을 하고 전 곧바로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죠. 흥신소에 의뢰를 하는 거라 돈이 있게 들었지만 정말 정확한 정보더라고요. 오골개집 직원 말대로 부인들 2명 모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그리고 사망보험금 각각 5억씩 본인 수령,
둘 다 가족이 없는 무형고자였고요. 보험회사에서도 이걸 수상히 여겨 조사에 착수했지만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갔다고 했죠. 그래서 임신을 한 것도 기쁘지 않았던 게 본인들의 계획에 어긋나니까요. 그거였어요. 전 이 일을 알고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혼인무효소송과 함께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들과 보험회사 사람들도 남편을 조사했었던 사람이었기에 조사는 빠르게 진행이 되었어요. 제가 남편과의 혼인무효소송을 걸자 남편은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얼굴 보기 힘들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너 유산한 건 나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혼인 무효라니.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몰라서 물어? 소름 끼쳐. 당신 두 와이프 교통사고, 사망보험 수령금 다 당신이 차지하고 그 사고도 의문이 많다던데? 하필 둘 다 자차 브레이크 고장. 이게 말이 돼? 난 언제쯤 처리할까 그 생각하고 있었지? 그 와이프 둘 다 무용고자라며. 나처럼 부모도 없는 그런 여자들만 골라서 아예 시작한 거 아니야? 이걸 안 이상 당신이랑 절대 못 살아. 어머님도 마찬가지야. 아이 가졌다고 했을 때 왜 안 좋아했는지 알 것 같았어. 자기 계획에 차질이 생겼겠지.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아이까지 있으니. 아니, 그건 세아가 오해다. 어떻게 이런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러겠니? 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가 상식적이라 더 이해가 안 가네. 당신들 날 만만히 봤지? 부모 없다고 내 유산 그리고 사망보험금 꿀꺽하고 여기 나르려 했다며. 흥신소통해서 알아봤어. 다음 달 4일 중국 가는 배편 알아봤더라? 그것도 밀항으로?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것까지 다 증거로 넘어갈 거야. 그전엔 날 어떻게 할 모양이었나 보지? 절대 용서 안 해. 어디 죗값 단단히 치러봐. 알겠어?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놀란 듯이 아무 말도 못하다가 절 설득하려고 했죠. 정말 소름이 돋았고 계속 이대로 있다간 무슨 일이 당할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제가 미랑 편까지 다 얘기를 하자 시어머니는 모든 걸 다 네가 알았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별다르게 말이 없더라고요. 그저 제 입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 궁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름이 돋았어요. 전 빨리 그 길로 집을 나와 소송을 준비했어요. 흥신소에서 알아본 증거들과 오골갯집 직원의 증언, 가뜩이나 보험사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던 터라 소송이 어렵진 않았어요. 전 혼인 무효 소송과 함께 싸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사고는 우연이라고 했잖아. 내 친구가 보험을 하니까 그냥 들어주느라고 들었던 거고. 자꾸 그럴래? 너마저 날 못 믿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오해라니까, 어? 제발 믿어주라. 나 너밖에 없잖아. 제발. 입 닫어. 누굴 호구로 보나. 경찰 조사도 했었던 거 다 알아. 이번엔 그냥 넘어가기 힘들 거야. 벌 달게 받아. 소름 돋는 인간아.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 걸지 마. 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당신이랑 마주보고 있는 것도 소름 끼치니까. 전 그렇게 예정대로 모든 걸 진행해 나갔어요. 원래도 보험회사와 경찰이 조사 중이었던 사안이라 제 신고가 들어가자 사건 조사에 가속도가 붙더라고요. 그리고 법원에선 저의 뜻을 들어주어
혼인 무효도 되었어요. 계속되는 법망의 추궁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사고로 위장하여 사망보험금을 타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자 정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날 오골개집만 안 갔어도 전 몰랐겠죠. 아이를 잃었지만 아마 어차피 아이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큰일을 당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은 2건의 살인죄와 보험 사기에 대한 건, 그리고 저에 대한 살인 미수죄로 징역 21년을 받았고요. 시어머니는 공모했다는 죄로 똑같이 징역 12년을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구속이 되었어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정신이 바짝 차려졌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지금은 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지금 생각해도 무서워요. 아찔하기도 하고요. 전 그때 이후로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자상한 남자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왜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때 왜 그 남자랑 결혼했을까 하는 후회도 밀려오지만, 이 험난한 세상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시 떠올리기도 힘들고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는 이야기지만, 그런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좋은 남편을 만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힘든 일이 생긴다면 마음 단단히 먹고 헤쳐나가세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